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 다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조금 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목요일 첫 소환 조사를 받고 사흘 만입니다. 김 전 차관은 성범죄 의혹은 물론이고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사단은 윤 씨의 진술과 계좌 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김 전 차관이 1억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초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먼저 서울 동부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오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혜원 기자, 오늘 조사 예상보다 좀 일찍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네, 김 전 차관은 오늘 오후 1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5시간에 걸친 조사와 조서 열람을 받은 김 전 차관은 조금 전인 저녁 7시 15분쯤 귀가했습니다. 지난번 1차 조사는 14시간가량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은 김 전 차관이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들어 빨리 맞춰달라고 했고 또 거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수사단이 더 이상 추궁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번처럼 전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네, 혐의를 부인하는 걸 넘어서 아예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윤 씨를 모르기 때문에 윤 씨의 별장에 간 적도 없고 그 동영상 속 남성도 본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윤 씨와의 대질 조사 같은 경우에도 모르는 사람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오늘 대질 조사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김 전 차관이 이렇게 다 모른다고 해도 검찰은 분명히 또 확인해야 할 지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뇌물 혐의에 대해서 주로 물었겠죠? 네, 이미 검찰은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현금 수백만 원과 또 1,000만 원짜리 그림을 건넸다는 진술, 그리고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확인이 됐는데요. 김 전 차관에게 용돈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다른 사업가입니다. 김 전 차관은 오늘 조사에서 이 모든 일을 부인했지만 이 사업가는 아는 사람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예. 자, 수사단이 출범한 지 이제 40여일 만에 김 전 차관 소환까지 왔습니다. 조만간 김 전 차관을 구속할지 안 할지 신병 처리 여부도 결정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 내용을 정리해서 조만간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초에 뇌물 등의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JTBC 이혜원입니다. 예, 김학의 전 차관 의혹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이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죄가 있어도 처벌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일단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돌파구를 찾은 걸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보들 기자, 새로 등장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거는 이제 윤중천 씨한테 돈을 받았다는 시점보다 뒤에 있는 거네요.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돈을 주로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 금액이 3천만 원만 넘으면 이 시효 문제가 사라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이 경우에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권고했던 사안은 아닌데요. 어쨌든 수사 중에 새로 드러난 혐의로 김 전 차관을 처벌할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예, 과거사위가 수사 권고했다는 사안, 이거는 이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 아니었습니까? 또 여기서 짚어봐야지 될 게 2008년 이제 윤 씨와 이모 씨 사이에 벌어졌던 1억 원 보증금 분쟁.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 전 차관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 씨는 이른바 그 김학의 별장 동영상 속 여성이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인물입니다. 이 씨가 윤 씨에게서 받은 1억 원으로 명품 판매점을 차렸습니다. 윤 씨가 이 돈을 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고 이 씨를 횡령죄로 고소한 게 2008년 1월입니다. 그리고 반년쯤 지나서 고소를 취하했는데 윤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의 요청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예. 이걸 이제 제3자 뇌물죄로 보면 수뢰액이 1억 원입니다.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해서 공소시효가 15년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이 되려면은 대가성, 그러니까 돈을 준 사람, 여기서는 이제 아마 받기로 했던 돈을 포기한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윤 씨가 무언가 대가를 바랬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청탁을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규명이 돼야 합니다. 검찰도 윤 씨가 본인 관련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하거나 사업 민원을 하는 등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렇게 청탁을 한 것 외에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의혹을 받는 금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도 합쳐서 처벌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1,000만 원짜리 박모 화백의 그림이라든지 그 검사장 승진 인사에 쓰라고 준 현금 500만 원 등이 최근에 드러났습니다. 예, 그 밖에 명절 떡값, 식사 접대 등도 오갔는데 이 대부분이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집중됐다고 합니다. 만약에 검찰이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그 1억 원하고 비슷한 청탁이 있었다거나 또 주기적으로 돈을 준 점 등이 확인되면 묶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포괄 일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회부 강보들 기자였습니다.